여기서 또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 네. 한 달에 2천만 원 인건비 비용 내시는 분들은 뭐 그냥 3개월이면 기계값 뽑는 거 아닐까? 뭐. 최근에 그 파이프 커팅기 그 오토 로더 그 영상이 좀 잘 나왔잖아요. 조회수가. 파이프 커팅기 뭐 새로운 모델은 혹시 언제쯤 들어와요? 저희? 새로운 모델? 네. 이제 한 여름쯤 돼야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파이프 커팅기 새로운 모델은 이런 고객들을 위한 타겟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그렇게 거창한 거 필요 없고 지름이 100mm 이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자를 것도 없고 단순했으면 좋겠고 근데 가격이 너무 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타겟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이프 커팅기보다 이제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려고 그러는 거지. 요번에 출장 갔다 왔잖아, 중국. 네. 중국에 5개 성을 갔다 왔어. 장수성, 네. 안위성, 네. 허난성, 허베이성, 그리고 산동성 이렇게 5개를 갔다 왔거든. 보통 이런 걸 고를 때 내가 보통 시작을 좀 빨리 하는 편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뭐 있으면 그냥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우리가 군대 있을 때 사격할 때 총알 5발 줄 때도 있고 10발 줄 때도 있고 그러지만 네. 일단 첫 발을 일단 쏴봐야 0점 잡기가 편하잖아. 첫 발을 안 쏘고 그냥 처음부터 잘 쏘려고 그러면 5발조차도 5발 중에 한 발도 못 쏘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발이 망하더라도 첫 발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0점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5군데를 갔다 와서 5군데 중에 제일 괜찮은 데를 골라서 네. 그쪽에다가 이제 약간 수정할 게 있어서 이제 수정할 거라는 건 뭐 기계 결함이 아니고 한국 특성에 맞게 이런 거는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그걸 가져와서 판매를 하게 될 텐데 파이프 커팅기 가격은 아마 지금 판매하는 거에 반도 안 되는 그런 커팅기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 파이프 커팅기의 모델군은 뭐 한 20가지, 30가지 되지만 사실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제 3가지가 되는 거겠지. 대표님 최근에 박람회 다녀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저한테 혹시 말씀해 주셨던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박람회 갔는데 네. 가격이 우리보다 꽤 높더라고. 나는 우리랑 비슷한 가격이나 그런 네. 게 있나 찾아보러 갔었거든. 네. 근데 우리보다 가격이 꽤 높아.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좀 놀랬다. 그리고 어떤 부스에서는 국산이다. 국내에서 제조했다고 네.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 그런 업체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내가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국내에 있는 레이저 용접기는 99%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전시회 가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용접기를. 아니 뭐 비싸게 파는 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비싸게 팔면서 거기서 이제 업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내 제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내 제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99% 정도 전부 다 중국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이유가 뭐 전에 한드레한테도 얘기를 해줬지만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레이저 소스 제일 가격이 많이 나가는 레이저 소스 중국산. 네. 왜냐면 한국에는 없으니까 그게. 그리고 레이저 건, 레이저 시스템, 그리고 레이저 컨트롤 보드, 용접 피더, 네. 피더에 있는 또 컨트롤 보드나 시스템 이게 다 중국산이거든. 한국에서 만드는 업체가 없어. 근데 왜 한국에서 만드는 업체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 근데 그 중국 우한에는 옵틱밸리라고 있는데 네. 옛날에 후진타오 때부터 옵틱밸리를 육성을 시켰대. 또 옵틱이라는 거는 광학이잖아. 광학은 레이저고. 네. 그래서 레이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조하는 밸리를 만든 거지. 그 당시에. 근데 뭐 우리나라는 왜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다른 거에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 그 당시에. 네. 왜냐면 독일에서 네. 레이저 세계 특허를 꽉 쥐고 있었거든. 네. 그게 풀리기 전에는 아무도 레이저에 손을 댈 수가 되기가 힘든 상황이었었지. 근데 그게 풀리고 나서 네. 내 생각엔 그게 풀리기 한참 전부터 중국은 레이저를 준비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레이저를 만드는 업체가 나오긴 했으나 레이저를 만든다는 거는 레이저 원천 기술을 만드는 업체가 나오긴 했으나 그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에 못 이겨서 그거를 이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지. 근데 그런 업체가 딱 한 군데 있었어, 국내에. 기계에는 이렇게 메인 차단기, 메인 전원이 있잖아. 국내 제조라고 얘기하는 업체에 메인 전원을 올리는 거, 스위치 올리는 걸 딱 봤는데 중국 스위치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메인 전원을 스위치로 올리진 않거든. 다른 방법으로 버튼으로 하든가 뭐 ER 버튼으로 하던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이런 스위치로 하진 않거든. 근데 거기 국내 제조라고 하면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또 이렇게 열어보니까 또 레이저 소스도 중국산이고 나는 이걸 오래 해봤으니까 알잖아. 이게 어디 건지. 딱 멀리서만 봐도 아 중국산이네. 아 근데 일단 한국엔 레이저 건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레이저 소스도 없잖아. 그러니까 중국산이라는 얘기지. 어느 누가 껍데기만 판금만 국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걸 다 사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조립을 하겠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내 조립이라고 하면서 국내 제조라고 하면서 비싸게 받는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국내 제조라는 말을 들으면은 안심이 돼. 일단 안심이 된다는 건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 근데 우리는 국내에는 레이저 원천 기술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국내 제조라고 할 수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뭐 오픈을 하는 거지, 유튜브에다가. 사실 우리가 디자인 보내고 부품 선정해서 이거대로 조립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전기도면 보내서 이거대로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거잖아. 부품은 다 중국 거고. 그러니까 제조는 중국에서 하는 거지. 또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고객분들이 레이저 용접기나 커팅기를 이렇게 구매하시면 일종의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언제 또 얼마나 회수가 언제쯤 가능한지 혹시 대표님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 나는 사실 그런 건 있어. 레이저 용접기가 있어서 사실 레이저 용접기로 안 되는 게 많잖아. 아직은 두꺼운 것들 안 되고 또 배관 아주 두꺼운 것들, 한재 두꺼운 것들은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그런 용접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 근데 박판 쪽에서는 사실 레이저 용접기가 쓸모가 많지. 그런 박판 쪽에서 사장님들 대부분 전화하시는 거 보면은 일은 있어, 예전처럼. 근데 그 일이 그 오더가 줄었지. 근데 이 회사를 이제 뭐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 그 오더라도 받아서 이어나가야 되잖아. 요즘 경기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얘기 들으면 좀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충분히 이해도 되거든. 근데 일은 유지해야 되고 오더는 줄었어도. 근데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사장님들이 대부분 용접기를 구입하시는 목적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거든. 근데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우리 용접기 제일 싼 거 400만 원대잖아. 그러면 뭐 400만 원 가지고 이걸 전문화된 사람이 아니 숙련자가 아니고 비숙련자한테 용접을 맡겨도 용접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인건비를 그 기계를 사면은 뭐 두세 달이면 기계값 뽑는 거지, 용접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커팅기로 넘어가자면 내가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임가공 비용으로, 커팅 임가공 비용으로 얼마를 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미니멈 400만 원에서 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뭐 2, 3천만 원도 매달 임가공 비용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두꺼운 걸 많이 맡기세요? 뭐 아니면 6T 이하를 많이 맡기세요? 그러면 6T 이하를 또 많이 맡기신대. 근데 우리 기계 중에 제일 싼 기계가 6T 정말 깔끔하게 잘 자르잖아. 그 기계가 2,700만 원이지. 근데 그 2,700만 원이면은 여기서 또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 한 달에 2천만 원 인가공 비용 내시는 분들은 뭐 그냥 3개월이면 기계값 뽑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우리 기계가 제일 가격이 낮은 게 2,700만 원이잖아.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한 달에 2천만 원씩 인가공 비용으로 내시는 분들은 뭐 3, 4개월이면 그냥 기계값 뽑는 거지. 아, 그러네요. 근데 이게 꼭 레이저 커팅이라고 해서 숙련자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 지금 커팅기는 굉장히 쉬워졌거든, 옛날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인가공 비용으로 맡기시는 분들 그래도 한 뭐 자재값 이렇게 해서 보면 1년 내에 커팅기 비용 다 뽑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하나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괜찮겠다. 막 나도 나중 되면은 뭔가 제조업을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 회사 다니면서. 그렇지. 요즘에 1인 기업도 네. 커팅기 많이 사시잖아. 1인 기업이 커팅기랑 용접기랑 같이 사가지고 네. 어떤 작업해서 납품하시고 또 그러니까. 또 AS에 대해서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또 중국 그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뭐 징씨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주를 할 수 있는 건지 참 저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왔을 때. 중국 사장 우리가 용접기랑 커팅기는 세 군데 업체에서 가져오잖아. 네. 용접기 한 달에 100대 이상 나가는데 그걸 한 군데 업체에서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또 한 군데 업체가 불량 내고 그러면 두 개 업체로 가다가 또 하나 더 구해가지고 세 군데 업체로 가고 그랬잖아. 뭐 그렇게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들한테 이제 가서 얘기했지. 우리가 판매량이 많다. 판매량이 많은데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이걸 판매하는 게 아니고 네. 가서 수입을 하더라도 80% 70% 완성된 걸 수입을 하는 거지. 완전 갖고 와서 그냥 고객한테 바로 납품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네. 다 조립할 거 조금 남은 거 조립하고 고객 사양에 맞게 바꿔서 테스트하고 검증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잖아. 기계가 많이 나가니까 이거를 다 할 인원들이 네. 부족한 거야. 내가 중국에 가서 중국 직원이 네. 하루에 핸들링하는 용접기의 수량을 봤는데 엄청난 거지. 너네 직원 보내주면 안 돼? 그랬더니 떨떠름하지. 처음엔. 떨떠름한데 우리가 이제 그쪽에다 주문하는 양이 많잖아. 네. 양이 많으니까 이 사람도 거절을 못 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비용을 지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국 회사에서 온 직원들 있잖아. 네. 내가 그 사람들 월급 한국 사람들만큼 주고 네. 숙소 제공하고 네. 숙식 다 제공하고 뭐 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니까. 숙소도 좋잖아.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숙소 구미에도 있지, 김포에 2개 있지. 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거지. 근데 우리 직원들도 AS를 잘 하는데 네. 그런 게 있더라고. AS를 나가는데 이게 감을 못 잡겠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네. 그럴 때는 가끔 우리도 중국에다 물어보잖아. 네. 물어보는데 중국 직원들은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네. 걔네는 그걸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하더라고. 그래서 문제 해결 속도가 한국 직원들보다는 사실 조금 빠르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중국 직원들이 있으면 AS도 빨리 할 수 있고 납품도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어서 3명 있는 거지. 이게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네요. 그렇지. 만약에 네. 우리가 네. 한 달에 10대 정도 파는데 네. 중국 사장한테 지금 우리 좀 너네 직원 좀 보내줘. 그럼 중국 사장이 콧방 끼겠지. 그렇죠. 근데 그 중국 사장도 용접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레이저 커팅기도 만들고 뭐 레이저 마킹기도 만들고 로봇도 손대야 되고 네. 이런데 자기네 직원들을 각각 한 명씩 네. 보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물론 돈은 내가 지불을 하지만 다 그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지. 그리고 또 베테랑들을 보내야 되니까. 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